안녕하세요. 랑랑라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2학년도 수원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두 실수 AB에 대하여 합과 곱 가르쳐줬을 때 내 제곱의 합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구하려면 뭐 곱셈공식 활용식이니까 제곱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9 마이너스 2 처리해서 7 계산 되겠죠. 4제곱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제곱은 a 4제곱 더하기 b 4제곱 이렇게 구하려면 제곱의 제곱으로 가면 되겠죠. a제곱 더하기 b 제곱을 제곱하겠고 2배의 ab의 제곱을 빼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구해놓은 거죠. 7이라고. 그러면 49 마이너스 이건 뭐 1이었으니까 제곱해도 1이 되겠죠. 2 처리해서 47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1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인데 4차라고 나왔다고 해서 뭐 당황하지 말고요. 제곱의 제곱 이런 형태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합차 뭐죠 제곱 공식 배웠던 활용식들 활용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좀 4차로 좀 접근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시작합니다. 2021의 99제곱을 202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수 뭐 2021 99제곱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2021을 x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치환해서 좀 보게 되면요, x의 99제곱이 되겠고 이런 부분들을 2020이니까 x 플러스 1이 되겠죠. 나누게 되게 되면 이제 나머지가 생기겠다라고 해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정리 원리상 0 되게 하는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x에 마이너스를 대표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1에 99제곱 처리해주면 마이너스 1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나머지다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겠죠. 대신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1로 나눴는데 나머지를 구하게 되면 나머지는 0부터 2021까지 숫자가 돼야 되는 거지 뭐 나머지가 뭐 마이너스 이런 거 나오면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지금 마이너스를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제 나누기를 하게 되게 되면 나눠주는 숫자인 2022라는 숫자들을 항상 뭐 더하기 지금 이제 빼기 해서 어제 없애가는 그런 방법이 없어서 지금 이제 마이너스까지 나왔는데 다시 더하기를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를 이렇게 좀 더하기 해서 나머지는 2021이었습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큰 흐름 틀에 나머지 정리 원리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부분들은 이렇게 써가면 되겠고 원리 좀 대입해서 자 마이너스를 나왔을 때 여긴 좀 살짝 나머지 정리 나머지 숫자로 좀 나눴으니까요. 나머지 되는 이제 원리들을 조금 이용해서 이렇게 좀 진정한 나머지인 2021 구해가는 부분들 조금은 좀 신경 써야 될 그런 내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x-x분의 1의 결과가 주어져 있을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곱셈 공식하고 이제 연계성 이런 부분들인데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1이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의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런 부분들 좀 처리하면 되겠죠. 주어진 부분들은 x-x분의 1의 세제곱 플러스 3배의 x-x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해주고 이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죠? x-x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입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뭐 곱셈공식 얼마나 좀 학습했냐 적어보면은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군요. 8에다가 플러스 2, 3은 6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또 얼마가 되는 건가요? 4에다가 더하기 2 이렇게 처리해주면 그러면 6이 좀 사라져 갑니까? 그러면 이제 정답 8입니다 라고 해서 5번 답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곱셈공식 활용식이니까 우리가 곱셈공식 좀 암기만 좀 돼 있으면 무리 없이 접근 가능한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다항식 f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6이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3x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이때 뭐 3차식으로 나눴을 때 좀 나머지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돼 있죠. 먼저 뭐 나머지 정리 원리 근데 지금 마음이 급하니까 원리 쓰기보다도 이제 곧바로 좀 풀이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좀 나누기 하게 되면 이제 몫이 생기겠고 지금 3차식으로 나눈 거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입니다 이렇게 2차입니다 라고 일단 기초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쪽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제 rx가 되겠죠. 자, 문제에서 뭐 1차로 나눴을 때 숫자 대입해주고 가는 것은 나머지 원리에서 뭐 는 0 대입하는 것을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요. 여기 지금 2차로 나눴을 때는 지금 이 부분들 정보를 좀 이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2차라면 뭐 대입해서 얻을 정보가 좀 2개씩 나와야 되는데 절대 2개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대입하는 숫자가 좀 허수되는 그런 숫자니까 대입하기도 곤란합니다. 이때 이제 뭐 3x-2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주면 될까요? 만약에 이것으로 나눴다라고 생각해주면 나머지 부분들이 1차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2차식이 되지 않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부분들이 집적도 나누기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뭐 그럼 뭐 최고차가 a로 되어 있으니까 a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몫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 나누기 되게 되면 몫이 생기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문제에 주어진 거 3x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처리됐으니까 이렇게 좀 식을 좀 변형해가는, 그래서 이제 rx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변형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이 뭐 키포인트가 되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한다는 얘기는 주어진 식에다 이제 마이너스 1을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앞에 부분은 0이고요. 이곳에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 대입해주니까 4, 6, 7a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랬을 때 이제 나눴을 때 나머지가 6이다 라고 됐으니까 눈 6입니다 처리해주게 되면 뭐 7a는 14 이렇게 처리돼서 a 값이 2 이렇게 얻어져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rx 부분들이 a 값이 2였으니까 2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3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뭐 정리 좀 해주면 되는데요. 문제에서 뭐 r2를 구하라 했는데 뭐 정리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곧바로 이제 2를 좀 곧바로 대입해서 풀이를 진행해 주면 되겠죠. 4 마이너스 2에다가 1이니까 3, 이 3은 6 처리가 되겠고 2를 대입해주면 또 6에서 1을 빼니까 4가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계산해서 10입니다 라고 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10이 정답입니다. 3번 이렇게 처리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뭐 이렇게 문제에서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6입니다. 이런 것들도 뭐 사실은 뭐 정보에서 f-2는 6입니다 이렇게 좀 정보를 쓸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나머지 정리 좀 학습이 돼 있으면 뭐 당연히 좀 알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이런 부분 좀 생략하고요. 문제가 좀 살짝 좀 길어지는 형태의 문제를 이용해서 곧바로 풀이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좀 나눴을 때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2차 이 부분들은 절대 잊으면 안 되겠고요. 자, 중요한 키포인트, 이 문제의 키포인트. 2차로 나누면 이제 정보 2개를 얻어야 되는데 대입해주는 숫자는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쪽을 뭐 집적제 나누기 한다고 생각해주면 되죠. 나누면 몫이 생기고 나머지, 이건 이제 나머지 문제 주어진 정보 해서 이렇게 좀 식을 변형해가는 부분들, 이 부분이 이제 이 문제의 키포인트. 그러면 미지수가 이렇게 뭐 3개 했다가 미지수가 하나밖에 안 남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 2개를 얻어내서 처리했습니다 라는 그런 효과가 있는 이 식이니까 철저하게 좀 잘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풀이 요령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4번 조금 좀 복잡해졌으니까 연습장 펴놓고 철저하게 연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당식 주어져 있습니다. 인수분해 좀 열심히 좀 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3, 2, 2 마이너스 이렇게 쳐야 되는데 뭐 최고차에 이렇게 개수가 써 있으면 1이 아닌 일이 아닌 숫자가 써 있으면 상당히 좀 곤란하죠.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나누기 해주면 3분의 1 이런 숫자부터니까 뭐 3분의 1 이런 부분부터 조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3 내려와서 곱하기 해주면 1 되겠고, 다시 3 되고, 곱하기 해주면 또 다시 1 되고, 3 되고,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제 x-3분의 1,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데, 문제를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개수 3을 좀 공통 끄집어내서 이쪽을 이제 3x-1입니다. 이렇게 좀 깔끔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뭐 주어진 부분도 보니까요, 뭐 2차항 부분들이 이렇게 뭐 x 이렇게 되는 모양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a, b, c, d 잘 찾아야 되는데 a 값 3 되어 있고요. 이거 b 값 조심해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b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b 값 자체는 1이 되겠죠. c 값 당연히 1, d 값도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숫자들 좀 전부 다 더하게 해야 되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6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요건 뭐 중간에 또 이제 인수분해, 그렇죠. 뭐 인수분해가 좀 이게 좀 분수를 좀 써야 되는 거니까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최고차가 이제 문자가 있으면 이렇게 이 부분을 좀 이제 상수항 나누기 한 그런 숫자에서부터 찾아야 되는 거니까 3분의 1부터 찾는 부분들이 당연한 거죠. 이런 부분들 연습했어야 되겠고, 그 다음 나온 결과들을 좀 이렇게 식변형해서 우리가 좀 문제 모양에 맞춰가는 이런 과정 역시 조금 이제 수식 다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요소들이니까 뭐 연습이 좀 덜 돼 있다면 이번 기회에 또 확실하게 연습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루트 결합되어 있는데 할 때 이제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될 때는 분차 부분들은 0보다 0이 아닌 써있죠? 그럼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네요. 원래 크거나 같을 수도 있었는데 b 값은 0보다 작다 해서 범위 자체가 에콜레
a라고 하면서 루트를 왜 씌웠습니까? 이렇게 범위 자체가 좀 확실하게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문제 주어진 조건. 범위가 좀 다 있는 두 실수 A, B에 대해서 다음 식의 값을 열심히 계산해 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루트 A, B는 루트 A, B 되는 거고요. 아, 이때 B는 마이너스 B 프라임 이런 걸 쓸까요? B 프라임 이런 형태에서 B 프라임 당연히 좀 양수가 되겠죠. 이렇게 좀 양수 형태로 좀 마이너스 부분들을 좀 처리해주는 이런 것들 좀 이용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뭐 이 앞에 부분들은 굳이 그런 부분 필요 있는 것 같지 않고요. 루트 AB 이런 부분을 그냥 곱하기해서 루트 AB 가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루트 이렇게 좀 곱하기 돼 있을 때 이제 하나로 갈 때 이렇게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A도 음수, B도 음수 이렇게 둘 다 음수가 될 때만 나오는 거지 뭐 다른 경우에는 마이너스 5가 나오는 이 부분이 아니니까. 그죠? 뭐 좀 더 정확하면 더 작거나 같다까지인데 지금 또 막 이렇게 0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작다 이런 경우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계산돼서 처리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주면 되는가요? 루트 B 값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B 판을 대입해주면 그러니까 B 프라임에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제 루트 마이너스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처리해서 루트 3B 프라임 또 이렇게 좀 써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트 안에 이제 B 제곱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게 좀 9는 3으로 풀리고 B 제곱은 이제 B의 절대값으로 이렇게 풀려나거든요. 근데 이제 B 값이 음수니까 그 앞에다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고, 근데 이제 애초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됩니다. 라고 해서 식변형을 좀 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루트 AB는 사라지고 이 부분을 좀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3B 프라임, 3B 프라임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3B 프라임으로 이렇게 풀리고요. I 제곱이 만나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3B 이렇게 처리돼 가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B 프라임을 또 다시 B로 이렇게 좀 바꿔가게 되면 역시 이건 또 3B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B 이렇게 돼서 정답 6B입니다. 라고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6B 5번이 좀 답이 되겠네요. 이게 지금 루트 풀려가는 이 부분들이 특히 루트 안에 좀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이 좀 쉽지 않은 이론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선 확실하게 루트 이렇게 나누게 됐을 때 결합했을 때 마이너스 될 때는 언제인지, 그 다음에 루트 곱하기 되는 형태에서 마이너스 될 때는 언제인지 좀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과 관련되어 있는 뭐 루트 풀어가는 거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좀 치환한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1 부분들을 이제 y로 좀 바꿔서 연산해 갑니다 라는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할 수 있다면 어떤 측면에서는 뭐 자연스럽게 또 접근 가능. 그렇다고 뭐 새롭게 또 추가되는 이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좀 잘 챙겨서 우리가 좀 조금 이제 까탈스럽게 나왔을 때 헷갈리지 말고요, 정확하게 풀어가는 연습들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 참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x의 최소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3-x, 3 플러스 x 대입한 결과가 같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죠? 3이라는 줌을 중심으로 해서 x만큼 왼쪽 오른쪽한 이런 함수값이 조금 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때는 함수값들이 저렇게 대칭구조 좀 같다 이런 얘기죠. 대칭축이 3입니다를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참수를 우리가 이제 그리게 되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좀 대칭축이 존재하는 가는데 이 대칭축이 x는 3이다 이런 얘기가 좀 정보 주어진 거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 참수 우리가 대칭축을 구해가는 그런 방법이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패턴에 이제 공식이 되어 있는데 문제에 지금 좀 적용을 이것도 쫙 해서 풀게 되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좀 3이다라고 해서 a 값은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처리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다면은 fx 자체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그 다음에 문자가 뭐였나요? b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두 번째 정보는 2차 방정식으로 좀 만들어서요. 두근의 곱이다. 그러면 뭐 두근의 곱은 뭐 알파 베타 이런 부분들이 이제 a분의 c 그러니까 지금 적용이 좀 b 이렇게 좀 처리되는 그런 항목인데 이 결과가 11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함수식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1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뭐 최소값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 최소값은 뭐 당연히 꼭지점에서 구해가는 거니까 x좌표 3을 좀 대입해가면 되겠습니다. 조진식에 3 대입해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8에 마이너스 9 플러스 11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최소값 얼마? 2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주어진 정보들을 뭐 얼마나 좀 정확하게 잘 캐치해 가느냐 뭐 이런 얘기 중요한 건데 지금 함수 표현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요 내용은요 지금 이게 이 참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좀 확률이 높아져도 우리가 좀 필요한 요소가 되는 거니까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x는 3대칭 그런 이론을 사실 명심해 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엔 뭐 2차 방정식에서 두 군의 뭐 곱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은 뭐 a분의 c 이렇게 처리해가는 거니까 또 가볍게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이론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뭐 이 참수 최소에서 특히 뭐 꼭지점과 관련된 부분 구해갈 때 완전 제곱식 정리하게 되면은 좀 한 박자 좀 늦는 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최고차 계수를 따라서 그래프 모양을 좀 이렇게 표시하고 꼭지점 x좌표 마이너스 2분의 b 이런 패턴에서 이제 곧바로 이렇게 좀 3 표시해서 3 대입하면은 뭐 나온 결과가 그래프 모양에 따라서 지금은 뭐 최소값 뭐 위로 볼록이었다면 뭐 최대값 이렇게 구해가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완전 제곱 정리하는 부분들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이제 문제 이해하는 형태의 풀이를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해가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3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을 갖도록 한다 라고 돼 있죠. 3차식이면은 무조건 좀 인수분해 형태에서 뭐 근을 좀 가져야 되는 그런 모양인데 자, 이 좀 앞에 있는 2를 좀 소거하려면 마이너스 1이 될 것 같죠?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이 a 해서 이제 문자 종류만 남으니까요. 마이너스 2a 잘 돼야 될 텐데 마이너스 a 되겠고 플러스 a 되니까 역시 되는군요. 그럼 이제 x 플러스 1하고 x 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a 이렇게 좀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인수분해 쫙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뭐 중근이라고 하니까요. 뭐 우선적으로는 뭐 2차식에서 이제 중근 갖는 부분들이니까 뭐 판별식 때 뭐 4분의 1을 하면 되겠군요. a 제곱 플러스 a는 이꼴 제로입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뭐 근이 0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좀 두 개가 일단 나오는 거죠. A값 두 개를 좀 얻어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끝이 아니고요. 이게 좀 이게 중근 같습니다라고 할 때 좀 잊으면 안 되는 게 뭐 이쪽 2차식이 인수분해가 이제 x 플러스 이렇게 하고 뭐 다른 근 가져서 이렇게 앞에 있는 부분들하고 해서 중근을 갖는 이런 방법도 있는 거죠. 그래서 뒤쪽에 있는 식이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갖는다라면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 이꼴 이렇게 처리해서 3a니까 a 값이 3분의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래서 이제 a 값이 이렇게 하나 좀 더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챙겨서 학습을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흔히 좀 지금은 봐서는 뒤에 3개가 나오는데 모두 좀 합하라고 되어 있는 거군요. 그러면 0은 좀 의미가 없고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처리되겠네요. 마이너스 3분의 2 해서 결과 나오는데 하하 마이너스 끄집어내고 또 PQ해서 또 더하기 하라는 뭐 뒤에 가서 또 시키는 일이 좀 많은데 그럼 뭐 그냥 5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일을 좀 시켜도 뭐 큰 문제는 발생하는 게 아니겠죠. 자, 큰 흐름 틀에서 좀 살펴봤을 때는 3차식이 중근하고 서로 다른 한 실근을 같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우선 3차식은 좀 인수분해 된다는 사실을 좀 명심해서 인수분해를 좀 문자가 들어가 있지만 방어하지 말고 인수분해를 좀 해야 되겠고요. 이때 반드시 D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실근 이렇게 좀 가질 수 있는 부분들 한 가지 좀 더 생각한다는 사실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서요. 꼼꼼하게 뭐 개수 빠지는 거 없이 잘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연립부등식 주어져 있습니다. 열심히 풀어서 좀 해를 구해라 이런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식, 인수분해가 되네요. x 플러스 2, x 플러스 a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해서 처리해가면 되겠는데 뭐 i 값이 모르니까 좀 이 정도로 놓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식은 또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이렇게 좀 인수분해 됩니까? 그래서 0보다 크다 처리되면 뭐 확실하게 숫자로 되어 있는 것부터 범위 표시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하고 4 처리해서 크다니까 이렇게 좀 범위 표시를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나온 결과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죠. 위에도 마이너스 2 부분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해서 크다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마이너스 A 이렇게 좀 써져 있는 부분 그래서 이제 공통 부분을 이렇게 좀 생겨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 좀 이렇게 색칠해서 되더라도 그랬을 때 이제 될 수 있는 값은 이제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가 되더라도 원래 이쪽 범위에 이제 구멍이 뽕 뚫려 있으니까 공통분모가 안 생기는 거니까 요건 좀 돼도 되는군요. 그 다음엔 뭐 4까지 되겠죠. 4보다 좀 더 큰 숫자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제 교집합 생기니까 이런 부분은 생기면 안 되는 거니까 요건 안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A 값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좀 표시를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정수는 몇 개입니까? 물어봤습니까? 마이너스 4부터 3, 2, 1 해주면 4개에다가 0에다가 1 여기까지 이렇게 추가되는 거죠. 그럼 4개에다가 0, 1 이렇게 추가돼서 6개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요거는 뭐 그냥 범위 표시만 좀 할 줄 알면 뭐 자연스럽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뭐 나중에 좀 문제 풀이할 때 이 좀 개수 카운팅하는 거라서 여기 좀 등호가 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조심조심해서
살펴봐야 될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꼼꼼하게 다루지 않으면 뭐 나중에 개수에서 또 한두 개 또 차이가 벌어질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좀 마지막에 등호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확인해가는 그런 훈련들을 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x의 범위 주어져 있을 때 이 참수의 최대값, 최소값 역시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쉽게 좀 잊을 수가 있군요. 이때 이제 실수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뭐 최고차가 a인데 이제 양수라고 좀 주어져 있고요. 그렇다면 뭐 이 최고차 아래로 불러온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겠죠. 자,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처리해야 되는데 그 관계를 이용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가 좀 이렇게 좀 약분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좀 구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제한 변형을 표시해주면 1부터 3까지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거니까, 와, 꼭지점 관여가 안 되는군요. 3 대입하면 최대, 1 대입하면 최소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에 이제 그러면 3을 좀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에다가 6에다가 그러면 15a 플러스 3b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최대값 13, 그러면 13 처리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1을 좀 대입해야 되는데 1 대입해주면 어떻게 겠습니까? a에다가 2a니까 3a 플러스 3b 이렇게 처리되겠고 뭐 최소값은 3입니다 라고 해서 와 여기는 뭐 다 3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연립방정식 풀어가면 되겠죠. 빼서 12a는 10 이렇게 처리되는데 숫자가 그렇게 깔끔치 않죠. 그럼 a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로 6분의 그럼 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근데 뒤에 주어진 식에서는 a 더하기 b가 1이다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그럼 b 값은 자연스럽게 6분의 1 이렇게 해서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a, b 값을 전부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때 이제 나누기 b분의 그럼 이렇게 좀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럼 뭐 6, 6 소를 아니 그럼 가볍게 그냥 5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외로 좀 산수를 좀 깔끔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큰 틀 다시 보게 되면 일단 제한 변역의 이차함수 최대 치수 뭐 최고차 계수를 통해서 그래프 모양 결정하고 꼭지점 좌표 찾고 제한 변역 표시하고 됐습니까? 요 단계만 잘 거치면 됩니다. 워낙 이차함수 최대 치수 중에서 다시 한번요 최고차 부어 가지고 그래프 모양 잡고 대칭축 잡고 대칭축 마이너스 2분의 b 이런 패턴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한 변역 표시하고 그럼 이제 무엇을 풀지가 이제 결정하는 거니까 뭐 그 다음부터는 문제에서 뭐 거의 제시해 주는 거고 영향 그거에 따라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방금 설명드린 그래프 모양 대칭축 제한 변역 이렇게 표시해가는 이 절차는 철저하게 좀 학습해서 뭐 이렇게 좀 변형된 그런 문제 여러 문제 흔들림 없이 풀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학습해 가야 되겠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주어진 값들, 와, 그럼 곱셈공식, 어이구, 뒤에 이런 부분까지, 연습을 좀 많이 했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런 부분들은 우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b, bc, ca 이런 걸 통해서 ab, bc, ca 이런 값을 좀 먼저 구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대입을 해주면 12에다가 이곳이 4가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2배의 A, B, B, C, C에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8이 되는 거니까 이게 또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A, B, B, C, C의 결과는 마이너스 4 해서 결과 하나 좀 구해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두 번째 식은 좀 정리를 하게 되게 되면 이게 이제 A, B, C 분의 A, B, B, C, C의 이런 모양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랬을 때 뭐 분차가 마이너스 4, 분모는 ABC 처리되는데 이 결과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얘기는 뭐 ABC 곱 결과가 그럼 또 얼마다? 4다라는 결과 또 얻어내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마지막 풀이 해야 될 그 부분은 뭐냐면 A 제곱분의 1 더하기 B 제곱분의 1 더하기 C 제곱분의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제 통분하면 이제 ABC의 제곱이 되겠고 그럼 이제 분자가 뭐죠? 이쪽 A 제곱 이 마쪽 자리는 B 제곱 C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역시 두 개씩 곱하기 돼서 제곱되는 모양이니까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 뭐 이렇게 되는 모양이 되는 거죠. 자, 좀 상당히 좀 복잡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뭐 큰 틀 보게 되면 ABC의 제곱분에 다시 이제 정리한다면 이게 이제 뭐 AB, BC, CA의 제곱 되겠고 빼기 2배에서 둘씩 좀 전부 다 이렇게 좀 곱하기 하게 되면 이제 ABC가 좀 공통으로 생기죠.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것이 정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대입을 잘 해야 되는데 뭐 곱이 4였으니까 제곱하면 16이 되는 것 같고 A, B, B, C, CA는 또 마이너스 4 됐으니까 또 제곱하면 또 16 A, B, C 곱하기 한 결과가
또 4였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 부분들은 마이너스 2가 되어 있는 거죠.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뭐 16분의 16에다가 이게 또 다시 더하기 4, 4, 16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또 16분의 32 해서 2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하하, 곱셈공식을 좀 어느 정도 꿰차고 있어야 돼. 연관관계가 딱딱 보여서 풀이를 진행한 거고, 뭐 그렇지 않으면 좀 상당히 좀 버벅거릴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역시 곱셈공식은 좀 평상시 연습을 좀 많이 해둬야 된다. 뭐 이런 거가 좀 딱 느껴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센스 있게 이렇게 A, B, B, C, C에 구해가는 부분들, 그 다음 부분 이제 통분했을 때 분자가 이렇게 생기면서 A, B, C 이렇게 좀 얻어내는 부분들, 이건 뭐 나중에 이제 풀이해야 될 때 이제 나온 식 부분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분자에 생긴 이런 부분들도 ABC, ABBC, CA 제곱 마이너스 2배 이렇게 좀 처리된 이런 부분들이 뭐 평상시에 좀 연습이 좀 돼 있어야 된다. 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부를 하다 보면 또 다 이게 좀 당연히 좀 약간 좀만 레벨을 조금만 높여도 등장하는 그런 계통이니까 이번 기회에 뭐 확실하게 연습하는 기회로 삼아서 연습을 좀 충분히 잘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의 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또 부등식을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뭐 3x-1 절대값 부분들이 마이너스 뭐 4보다 작다 이런 얘기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3x 부분은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뭐 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오, 범위가 좀 이상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뭐 범위로 이걸래 마이너스 3요. 참 더하기 빼기도 안 되네. 자, 이렇게 좀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x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구해가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좀 처리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ax 이항시키니까 3a 마이너스 b가 되겠고 이제 범위를 좀 표시해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부동호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럼 이제 앞에 이제 주어진 숫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분의 5보다 작다 이 부분들 우리가 이제 구한 이 부분들하고 이제 공통 범위를 좀 구해가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된다는 얘기는 이런 형태로 좀 풀이가 돼서 공통 부분이 이렇게 좀 나와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뭐 x값이 1보다 작다 이렇게 풀이돼야 되는 형태니까 이 부분들이 a분의 3a-b 돼서 부동호가 그대로 돼야 되는 거니까 a값은 양수다라는 정보 그 다음 뒤에 있는 이 결과 a분의 3a-b 이 결과 자체가 1이 돼야 된다라는 결과를 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3a-b는 A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뭐 이 부분에서 우리는 뭐 B 값이 2A입니다 라는 결과를 좀 얻어서 문제풀이에 좀 적용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최종 풀어야 될 식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A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B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좀 풀어야 되는데 뭐 AX 나오고요 마이너스 2 되어 있고요 뭐 B에다가 뭐 2A를 좀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6A 이런 형태가 처리가 되는 거니까 뭐 AX 이항시켜서 8A 되겠고 A 값이 뭐 양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좀 풀이 진행하면 되겠죠. 그럼 뭐 그러면은 A 값은 뭐 소거가 될 거니까 큰 틀에서는 뭐 X는 뭐 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돼서 값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최소값 8보다 크거나 하면 8이 최소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 답은 자연스럽게 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요 부분 풀었을 때 그 해석 부분들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결론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 나누기 했을 때 이렇게 나온 모양 요 값 자체가 이제 1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 물론 양수고요. 요 부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키 포인트에 해당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흔들림 없는 풀이가 나오도록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수원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두 점 AB에서 좀 만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3,2가 AB 위에 있도록 하는 A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점은 모두 3,2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네요. 뭐 함수식 주어져 있고 직선 딱 주어져 있는데 만나는 점이 이제 AB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뭐 3,2라는 점이 여기 좀 AB 만나는 점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A점, B점은 3,2가 안 된다. 이런 얘기니까 좀 완벽한 점 사이에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돼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1 일단 관련 문제 풀려면 뭐 같다라고 이런 거 풀어서 정리를 좀 해가야 되는 문제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x 이렇게 좀 써야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2는 이렇게 좀 처리되겠고, 는 0해서 풀게 되게 되면요, 이제 a 값, b 값을 구해가는 그런 좌표가는 이제 방정식이 되가는 건데, 지금 요거를 뭐 fx, gx라고 할까요? 뭐, 어쨌든 뭐 새로운 함수 형태로 해서, 이렇게 함수하고 좀 같다라고 해서 뭐 이항시켜서 뭐 새로운 함수 이렇게 좀 만들었다고 치면요. 새로운 함수를 fx라고 할까요? 자, a-1 x 플러스 2 이렇게 좀 처리하게 되게 되면 이 새로운 함수라는 것은 뭐냐면 요 a, b 요걸 이제 그대로 이렇게 좀 이동시켜 놓은 요러한 2차 함수 모양의 요런 함수가 되겠죠. 그럼 3,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x좌표만 좀 언급하는 모양이니까 3이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만나는 두 점점 사이에 있는 그런 내용의 그래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이게 좀 성립하려면 3을 집어넣을 때 함수 값이 뭐가 되어야 되겠다? 음수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주어진 함수에다가. 그럼 이제 9 플러스 3배의 a-1 더하기 2 이렇게 처리되는 이 부분들이 어떻다? 0보다 작다. 이렇게 좀 처리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3a가 되겠고 6에다가 8 이렇게 처리된 거 0보다 작다 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작습니다라는 이제 결론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이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좀 결과가 좀 나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처리하는 부분들은 좀 수월한 그런 내용 같은데 뭐 이렇게 좀 해석하는 부분들은 조금 좀 까다로운 그런 내용 같습니다. a 값이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작다라고 돼 있는데요. 만족해주는 정수 최대값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작으면 이게 마이너스 3보다는 조금 큰 숫자였죠.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마이너스 3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주어진 표현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야 되는 부분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일단 주어진 식의 뜻 이렇게 그래갖고 이렇게 저 좌표가 있다 이런 이야기. 뭐 이제 이렇게 관계식에서 방정식을 만들게 되면 이건 이제 a 값, b 값을 구해가는 그런 형태의 식인데 이렇게 좀 함수를 만들어 놨다고 치면 그 함수 만나는 점 사이에 좀 3이 있겠다. 주어진 문제의 해석이 돼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3 집어넣었을 때 음수입니다. 이렇게 해석한 결과 됐습니까? 요 아이디어 부분들 정확한 뜻 해석해서 어떻게 풀어가는지 결론 내는 과정. 자, 요게 조금 네, 연습이 좀 많이 안 돼 있으면 무슨 뜻인지 파악하기 좀 잘 안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이번 기회에 제가 좀 설명드린 부분들을 확실하게 메모해가면서 익혀갔으면 좋겠습니다. Z값이 주어져 있을 때 다음 값을 계산해 달라. 뭐 n제곱했을 때 1이 되는 52i 또 자연수 계수 좀 찾아달라. 재밌는 패턴의 이제 문제이긴 한데, 자, 이런 공부를 하려면 먼저 기초 공부 뭐가 되는지 좀 점검을 좀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뭐 i 공부해서 뭐 i 제곱, i 세제곱, i 네제곱, 해서 5제곱 이렇게 규칙되는 거, 뭐 이런 공부 돼 있어야 되겠고요. 역시 마이너스 i의 제곱, 마이너스 i의 세제곱, 마이너스 i의 네제곱 해서 또 5제곱 이렇게 규칙, 뺑글뺑글 들어가는 규칙들 먼저 학습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i 공부에서 멈추지 말고 1-i분의 1 플러스 i 유리하게 되면 i가 됩니다. 혹은 뭐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에 제곱하게 되면 또 역시 i다. 이런 공부 좀 이런 확장이 좀 돼 있으면 좋겠고 마이너스 i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 그 다음에는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의 제곱 이런 부분들이 좀 연습이 돼 있으면 더 좋겠죠. 자, 여기까지가 뭐 기본 연습인데 자, 지금은 이 기본 연습을 좀 넘어가는 패턴인 것 같습니다. 자, a 플러스 bi분의 b-ai 혹시 이런 거 주어진다면 이게 뭘까요? 좀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 처리되면서 b-a에다가 a-bi 이렇게 좀 유리화를 해주면 되죠.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분모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ab고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은 플러스 ab였다가 이거 i가 어디 갔나요? i제곱에서 또 다시 마이너스 돼서 이게 소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또 마이너스 b제곱에 i 이렇게 처리되는 모양이라서 이게 좀 이렇게 소거되면서 마이너스 i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이게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 형태는 마이너스 i도 이렇게 되겠고 이제 부호가 좀 정반대 형태로 되면 이제 플러스 i가 되는데 제가 좀 이렇게 제시해 드리는 건요. 주어진 문제 루트 2 플러스 3 마이너스 이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마이너스 i다 이런 얘기죠. 제가 이제 문자로 해드렸으니까 문자로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이제 마이너스 i가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뭐 Z값 마이너스 i를 좀 상당히 좀 화려하게 좀 가르쳐줬다 이런 얘기니까 좀 학습을 좀 해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메가부터 좀 알아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오메가라는 부분들이 일단 Z가 이제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i 됐고요. 마이너스 i의 캘리복수소 Z가 이제 마이너스 i 되는데 여기 이제 캘리복수 소개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i 앞에 보고 바꿔주니까 i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i 플러스 1 그 i를 써야 되는데 왜 i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분의 루트 이렇게 써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좀 마이너스 i가 되겠고, 여기는 좀 i 제곱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가 되겠고, 루트 2 처리가 되겠죠. 이게 또 유리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2분의 1 플러스 i 처리되겠고, 루트 2가 또 약분돼서 여기가 루트 2가 약분돼서 이걸 또 고쳐 쓰죠. 뭐 오메가 결국은 이제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오메가라는 부분들을 좀 상당히 화려하게 가르쳐 주는데 결국은 돌아서 뭡니까? 제가 이쪽에 제시했던 이런 부분들이죠. 여기 있는 값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메가 제곱이 i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이 부분들은 이제 네 번마다 규칙이니까 이제 여덟 번 되겠죠. 이거 다시 제곱에다가 오메가 제곱에 4제곱 이런 형태가 되니까 8제곱 분들이 이래 된다 해서 8번마다 규칙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결국은 뭐 화려하게 좀 포장을 했지만 돌고 돌아 결국은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52 하면은 68, 48 그러니까 뭐 6번 규칙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가 2번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되는 부분들이 뭐 8제곱이니까 8이 배수계통해서 되는 거니까 그냥 6가지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4번 뭐 이런 공부들을 좀 제한 시간 내에 하고 하려면 이 부분들을 뭐 설명을 좀 해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아예 문자로 해서 해드렸는데, 숫자 가지고 계산할 때 이거 자칫 잘못하면 좀 계산 미스도 나고 뭐 이런 부분들이니까 문제 형식까지 좀 우리가 좀 삶의 여유가 넘친다면 여기까지 좀 연습을 해서 이런 부분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i입니다. 이렇게 좀 빨리 좀 처리해 가면 좋겠고요. 그 다음엔 뭐 대입해서 뭐 이건 뭐 유리해서 이제 어딨죠? 정리 부분들이 정리 어디 있습니까? 여기다 좀 최종적으로 썼군요. 이렇게 좀 정리해서 여기 나온 부분들은 뭐 자연스럽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이렇게 나왔더라도 이런 뭐 규칙 부분들이 앞쪽에서 이렇게 좀 연습이 좀 돼 있어야 되죠. 시험 장소에서 이제부터 뭐 제곱, 세제곱해서 규칙을 찾아가겠다. 뭐 이렇게 된다면 뭐 제한 시간 내에 문제풀이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평상시에 이제 규칙성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습장에다 펴놓고 그냥 머리로만 하면은 이게 좀 금방 또 잊혀지고 느낌이 또 좀 잘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연습장에다 메모해가면서 규칙을 좀 확실하게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연습을 좀 충분히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알파일 때 보기에서 오른 것만을 인대로 골라주십시오. AB는 양수이고 이런 좀 뭐 곱셈 공식에 또 관련된 성질을 좀 성립하는 거군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 사실은 이제 보자마자 뭐라고 이제 결론을 좀 내드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제 곱셈 공식에 대해서 좀 연습이 돼 있어야 되겠죠. 인수분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 부분들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CA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이 양식에서 는영이 처리가 된 거죠. 근데 문제를 보게 되면 뭐 ABC가 양수라고 했는데 뭐 A 더하기 B 더하기 C 0될 일은 없고요. 그럼 뒤쪽에 있는 부분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의 이 부분들이 0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식은 이제 2분의 1에 좀 연습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유도 과정을 또 써야 되나요? 2b제곱 2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이 부분들이 이제 0인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에 자, 여기가 a제곱 하나, b제곱 하나, 마이너스 2ab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a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또 b제곱 하나, c제곱 하나, 이런 거 좀 하나 하면 이제 b 마이너스 c의 제곱. 나머지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들을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c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런 부분들이 이제 0 이렇게 처리돼 가는 거니까, 뭐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인 방법은 각각 0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리 하다 보면 A하고 B하고 C하고 같습니다 라는 결론 빨리 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사실은 이제 뭐 주어진 시기 이렇게 좀 정리되는 거 보고 빨리 이제 곧바로 판단할 수 있게 미리 이제 뭐 학습하면서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게 더 좋은 방법이겠죠. 근데 뭐 지금 안 돼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좀 연습해서 좀 알아가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ABC가 전부 같으니까 또 A를 좀 약분하게 되면 주어진 식은 결국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이꼴 제로입니다. 이런 정보가 좀 나와 있는 그런 내용. 그럼 알파가 근이면 알파바가 근이 되겠고, 근과 계수의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좀 알아야 되는 그런 항목. 당연히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을 이꼴 제로, 켈레그리니까 알파바 제곱 더하기 알파바 더하기 1 이렇게 제로. 뭐 이런 부분들 뭐 자동으로 쭉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 알파 값을 또 구하게 되면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알파 더하기 알파 분의 1은 마이너스 1 이런 정보도 있고요.
결정타가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x-1 이렇게 좀 곱하기 된 이런 형태가 되면 이제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알파 세제곱 또 뭐 알파 바 세제곱 이런 부분들이 1이다 라는 결론 됐습니까? 아주 중요한 정보죠. 이곳에서 어떤 정보가 나오죠? 알파 세제곱이 1인데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이곳에서 알파 바가 1이었으니까 알파 바도 이제 알파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결론이 알파 제곱은 알파바다, 혹은 뭐 알파 바의 제곱을 구해보면 또 알파다, 이런 결론. 뭐 다양한 이론들이 있으니까 이런 학습들이 좀 돼 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론 정리까지도 좀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좀 보기 좀 볼까요? 알파 더하기 알파바, 아까 좀 정리한 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계산 결과 얼마입니까? 해주니까 마이너스 1이다.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열심히 좀 더하기 했는데요. 문제에서 보게 되면 역시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 이렇게 되겠고, 뭐 세제곱이 1 되는 거니까 뭐 세 번마다 규칙이다 이런 얘기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세 개씩 이렇게 좀 끊어가면 되겠습니다. 세 개씩 이렇게 끊어서 쭉쭉쭉 이렇게 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이게 지금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에서 좀 끊기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게 지금 3으로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딱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가 좀 남는 거겠죠. 그럼 하나가 남는 거라면 뭐 여기 1이 남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0이 아니고 이게 이제 결과가 1이 됩니다라고 좀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좀 잘못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은 또 뭡니까? 알파 제곱에 n승 이렇게 처리되는데, 와, 알파 바군요. 알파바의 2n승? 그럼 뭐,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알파바는 뭐, 알파 제곱으로 갈까요? 그럼 알파 제곱에 2n승 이렇게 좀 처리해서, 우리가 좀 깔끔하게 좀 아는 거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알파 더하기 1에 4n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알파 더하기 1이라는 부분들은 주어진 식을 이용하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 처리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런 부분에 4n제곱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는 내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알파의 4n제곱에다가 이건 뭐 플러스가 될 거니까 알파의 8n제곱 되는데요. 세제곱이 1이니까요. 그러면 알파의 n제곱, 여기는 6제곱 서니까 알파의 2n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결과가 좀 2가 풀린다는 얘기는 뭐 알파에다가 n에다가 좀 1을 집어넣었을 때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이런 부분이 2가 되는 건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n이 이제 3k 이렇게 좀 3의 배수가 됐을 때 1 더하기 1에서 2가 되는 거니까 3의 배수입니다 라는 형태로 결론을 좀 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세제곱이 1이다라는 사실 자체를 좀 이해하게 되면 3의 배수일 때 불려가겠다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게 풀리는 부분들이 3의 배수 계통인데, 자, 100 이하에서 3의 배수는 야 33개인데 정반대 부분 얘기졌죠. 그리고 좀 틀린 내용. 그렇다면 정답은 기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곱셈 공식에서부터 알아야 될 정보가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곱셈 공식 사실은 이제 연습을 해서 보자마자 그냥 거의 곧바로 이제 ABC 같다 이렇게 좀 처리되어야 좀 제한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좀 연습됐으면 좋겠고요. 안 됐다면 이번 기회에 연습해서 인수분해서 딱 나왔을 때, 자, 이 부분 원래 무슨 삼각형입니까? 물때서 좀 잘 나오는 그런 문제인데, 자, 일단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아니니까 뒤쪽 파트 부분이 0이 되어야 되겠고, 이 부분들은 이렇게 좀 정리해서 정리 제곱으로 정리되어야 하는 거죠. 해서 결론 내는 부분들 연습해서 다음에는 이런 건 뭐 이렇게 좀 쓰지 않고도 곧바로 정삼각형입니다. 혹은 뭐 ABC가 같습니다. 이렇게 처리해서 풀었으면 좋겠고요. 자, 해서 이제 이 식이 좀 딱 나왔을 때 이 식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 이게 단순 암기가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하면 됩니다.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주어진 2차식 당연하겠고요. 근위공식에서 이제 구해가지고 이제 복수석하고 관련이 있고, 2차하고 유리식하고는 뭐 항상 서로 이제 이렇게 연관관계가 있는 거니까 서로 마음의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이렇게 곱하기 해서 세제곱의 특징, 요거 좀 어려운 부분들은 이런 거죠. 세제곱 형질하고 이제 유성질 두 개를 결합시켜서 이런 정보를 좀 얻어내는 부분들이 어려운 거니까 뭐 이번 기회에 뭐 이런 부분만 좀 추가로 좀 살짝 좀 더 추가 공부해서 확실하게 다양한 형태의 변형에 우리가 좀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m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2차 방정식이 마이너스 2부터 2에서 7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m의 개수를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하, 이거 뭐 범위 나와 있고 이렇다면 뭐 함수까지 이론을 좀 이용해서 좀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대칭축을 좀 구하게 되면 대칭축이 함수 이용할 때 대칭축 구하면 2a분의 b, 그러니까 m 플러스 2 이렇게 되면 대칭축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m 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m 플러스 2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그러면 이제 2를 또 더하게 되니까 6 이런 범위가 되겠죠. 이렇게 돼 있는데 주어진 범위하고 좀 매첩이 좀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들은 n 플러스 2 이렇게 좀 대칭축 부분들이 마이너스 2부터 주어진 범위 2까지 있는 이런 부분들하고 n 플러스 2 범위가 6까지 했으니까 뭐 2부터 6까지 이렇게 좀 나눠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갖다 등호 하나를 좀 한쪽을 좀 없애고 처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없애고 이쪽 대입해서 됐습니까? 자,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하게 되게 되면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좀 알아봐야 되는데 뭐 대칭축이 지금 요 범위 안에 좀 걸려든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주어진 함수 자체가 뭐 근을 가져야 되니까 만나야 되는데 뭐 중요한 것은 또 x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m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이건 또 m 범위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이런 거였군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m 부분들은 이미 x가 0일 때 이렇게 유름 지나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니까 뭐 왼쪽을 그리든 오른쪽을 그리든 뭐 x쪽을 좀 이렇게 만나는 부분들만 좀 해결해 주면 되는 그런 내용인가요? 됐습니까? 그렇다면 뭐 주어진 함수 파트 부분에서 우리는 뭐 자연스럽게 그냥 판별식 D만 좀 살펴가면 되겠죠. 판별식 D에서 이제 만나기만 하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뭐 대칭축이 이제 여기 사이에 있는데 그래프가 이제 x축으로 이렇게 좀 여기 만나기만 한다면 뭐 당연히 이제 그는 좀 가져가야 되는 형태. 왼쪽 오른쪽은 좀 고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좀 이렇게 특정한 점 지나는 걸 모른다면 또 이 함수 값들 좀 이렇게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고려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완전 땡큐입니다. 자, 판별식 D 들어갑니다. 짝수 공식이니까 4분의 D 처리해주면 될 것 같고 그러면 m 플러스 2에 제곱 플러스 AC 이렇게 처리해서 플러스 m 부분들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m제곱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4m에다가 5m 처리되겠고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처리되는 그런 내용 되겠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m 플러스 1, m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돼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처리되는 건가요? 그러면 m 값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m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우리가 지금 제한 변역이 이런 범위에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m 값은 마이너스 4, 이건 따로 하나 나오고요. m 값은 있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 해서 범위를 좀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그러면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풀어가는데 대칭축이 2보다 큰 거잖아요. 그럼 m 값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이런 얘기. 이 범위에서 이제 대칭축이 이쪽에 있는 건데요. 그는 이곳에서 만나야 되려면 그래프가 좀 이런 식으로 좀 그려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함수 값들이 이렇게 좀 차이가 나서 그 사이에서 좀 만나야 되겠다. 이런 형태를 좀 풀이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주어진 식에 이제 마이너스 2를 좀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4에다가 플러스 2에다가 2m 플러스 4 마이너스 m 이렇게 처리해주는 부분들 이게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4m에 3m에다가 8에다가 12 이렇게 된 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m 값은 이항시켜서 3, 40입니까?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것 같고요. 그럼 2를 좀 대입해주면 4에다가 2 대입했으니까 2배의 2m 플러스 4 마이너스 m은 0보다 또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4m에 마이너스 5m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0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되니까 m 값은 또 마이너스 5분의 4보다 더 크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되겠고 근데 애초에 우리가 0부터 이렇게 풀어간 거니까 결국은 뭐죠? 이 범위 안에 해당하는 모든 뭐가 다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m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부분들 모두 다 되는 그런 내용. 그렇다면 이제 이 둘은 이제 범위를 쪼갠 거니까 합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m 값은 마이너스 4 처리됐고 범위가 연결되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아 해서 최종 범위를 좀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구했습니다. 아이고 예, 근데 뭐 정수개수 구해가는 거고요. 정수개수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부터 여기까지 해주면은 4개, 5, 6개에다가 마이너스 4가 숫자가 1개가 또 더 있는 거죠. 그럼 합쳐서 이제 7개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요거 좀 만만치 않은데요. 그냥 방정식 문제가 돼 있지만 방정식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주어진 부분들이 지금 제한 변역에서 이 m 값에 따라서 뭐 함수를 봤을 때 지금 대칭축이 뭐 어디 있는지 이렇게 뭐 마구마구 돌아다니는 그런 형태니까 그죠? 특히 이제 제한 변역에서 풀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일단은 이 대칭축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과연 이제 뭐 m 값 주어진 범위에서 이게 지금 대칭축을 보게 되면 대칭축 범위가 있는데 이 범위가 이제 제한 변역 안에 들어갈 때하고 들어가지 않을 때 그러니까 꼭지점의 x좌표의 이 대칭축 부분이 제한 변역 안에 이렇게 있게 되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뭐 당연히 이제 판별식 자체만
0보다 크거나 같다 되면 실근을 갖는 형태가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만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 보여드린 거죠. 특히 이제 여기 좀 0일 때의 뭐 y 절편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m 이 부분들이 문제 주어진 변역하고 연결시켜서 그래프 모양을 매치업돼서 이게 좀 찾아간 이 부분들 좀 보셨죠? 요게 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뭐 쉽지 않은 부분들이니까 직접 메모를 해가면서 충분히 좀 이해하려고 여러분들도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될 만만치 않은 이론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칭축이 범위를 벗어난 더 큰 값일 때는 뭐 그래프가 좀 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는 제한변에서 근을 간다는 얘기 이렇게 좀 통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겠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좀 함수 값들이 나온 부분들이 플러스 그 다음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돼야 되겠고 이 둘을 좀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뭐 공통범위 구한 거고 우리가 이제 제한변역 유추해 있으니까 이게 결론을 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둘이 이제 범위 쪼갰으니까 다시 합쳐서 최종 범위까지. 만만치 않죠.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 특히 이제 방정식인데 함수 이론들이 주가 돼서 해석을 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뭐 철저하게 복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7번입니다. 2차 함수가 마이너스 2부터 5 범위에서 F0하고 F4가 같다.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것은요, 그래프가 함수값이 이렇게 좀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이고 좌표가 0하고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대칭이 뭐 2에서 대칭입니다. 이런 정보가 된 거죠. 그래프가 이제 위로 볼록도 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대칭이 이제 위로 볼록인지 아래인지 볼록인지 모르지만 대칭축이 이다라는 정보 제공된 거겠고 그 다음 정보를 좀 이용해야 되겠군요. 이 부분들은 F-1이라는 부분들이 마이너스 절대값 F4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 절대값은 항상 양수니까 F-1의 함수값이 굉장히 음수이다라는 정보가 좀 담겨 있죠. 마이너스 1을 그러면은 0보다 더 작은 값인데 이렇게 마이너스 1 음수 근데 4는 어이고 그럼 이제 감수값이 다르면은 이 부분들이 아이고 이거 좀 이상하죠. 그럼 이제 이것도 좀 써지면 0하고 4 이렇게 됐을 때 마이너스는 더 먼 쪽이니까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을 때 음수 그러면 4는 뭐 양수 함수값이 다른 거니까요. 그죠? 그렇다면은 그래프는 오른쪽을 좀 선택해야 되겠고 이건 좀 아니고요. 자 이런 모양이라는 정보까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최소값이, 제한변역에서 최소값이 주어져 있을 때 F1을 좀 구해달라. 산수를 좀 열심히 잘 진행해야 되는 거군요. 자, fx, 일단은 뭐, 대칭축이 2라고 되어 있으니까 ax 제곱 마이너스 4ax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b 해서 2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플러스 b 처리해주겠고, 당연히 a 값은 0보다 적다. 위로 블록인 그래프 좀 상상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F-1, F-1, 이건 뭐 결국 음수고, F4는 결국 양수죠. 4는 양수니까 뭐 더하게 되면 또 0 되는 이런 정보니까 이걸 좀 적극적으로 또 이용해서 관계식 하나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러면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되겠고, 플러스 5니까 5a 플러스 b 나온 정보, 4를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죠? 4를 대입하면 16, 16 지워지는데요. b 이렇게 처리돼서 이 결과 0. 그러면은 2b는 마이너스 5a다. 뭔가요? 좀 관계식이 좀 이렇게 나온 것 같죠? 됐고요. 그 다음에는 뭐 최소값 돼 있는데 제한 변역에서 최소다 라는 얘기는 뭐 그래프 모양이 좀 결정이 이렇게 좀 돼 있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대칭축이 2가 돼 있는데 2에서부터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그러면 5까지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거기 되면 여기 4 차이 나고 5는 3 차이 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부분들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즉 F-2가 대칭축에서 더 먼 쪽이니까 이걸 대입해주면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4에다가 8에다가 4, 8, 12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겠죠? 됐습니까? 이 결과 얻어지는데 이 부분들이 최소값이 이제 마이너스 19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좀 산수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12a에다가 b 값은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5에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2분의 24에서 5 빼니까 19a가 되겠고 감사합니다. 이게 되는군요. a 값이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돼가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a 값이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이게 약분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b 값은 그러면은 5가 남는 건가요? 5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함수식이 좀 어느 정도 완성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 fx가 a 값이 마이너스였으니까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 집으니까 8이죠. 8x 되겠고 b 값이 5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함수 얻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뭐 F1은 아이고 이제 한숨 들었습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8 플러스 5 이렇게 처리해 가는 거니까 6에다가 5 처리됐으니까 11입니다라고 최종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정답 11. 함수에 대한 정보들 뭐 이것저것 흩어져 있는데 좀 제대로 잘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대칭축 x는 이꼴 2가 대칭축이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 모양을 좀 생각해야 되겠고 그 다음 이 주어진 정보 자 f-1 값이 음수다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절대값에 이제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라서 됐습니까? 근데 이제 이 그래프 부분들이 이제 대칭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4하고 대칭축 부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들 그죠? 이게 좀 4하고 이게 비교해 봤을 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들 있죠? 마이너스 1이 예. 그러니까 좀 그래프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근데 4보다도 또 이렇게 좀 값이 좀 커져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음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좀 특히 좌측 그래프에서 이게 음수고 이쪽이 양수가 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음수, 이쪽 양수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 그래서 이제 그래프 모양 판단해가는 과정까지 좀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칭축에 이용해서 식 쓰는 부분들 훌륭하게 탁 이렇게 좀 한 방에 좀 하는 이렇게 훌륭한 풀이. 아이고 자체 칭찬하니까 좀 쑥스러운데 자 이런 풀이를 좀 여러분들이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정보 이용해서 연산해서 관계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제한 변역 표시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제한 변역 자체가 문제에서 지금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되어 있는데 뭐 대칭축이 2인 상태니까 마이너스 2 부분들이 훨씬 더 5까지 이렇게 처리했을 때 이게 좀 더 먼 쪽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자체가 최소값이다라는 사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연립 방정식 풀이한 거니까 그 다음 이제 좀 자연스럽게 좀 접근 가능한 거니까 뭐 정보 얻어내는 절차에 대해서 2차 함수 그래프 모양 연결시켜서 꼼꼼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니까 역시 또 철저하게 복습 잘 해야 될 그런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그래프를 그려가는데 절대값이 되어 있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직선하고 관계인데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fx 그래프를 뭐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다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치면 fx의 절대값은 그래프는 이제 마이너스 절대값의 제곱에다가 2의 절대값 x 이렇게 쳐야 되는데 우리가 뭐 x 이걸 제곱하고 절대값의 제곱은 결과가 같아지기 때문에 이 주어진 문제의 그래프라는 것은 뭐 원래 이런 그래프를 뭐 절대값 발사가 그렸다 뭐 이렇게 좀 봐도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들은 이제 0보다 큰 부분들이라면 0하고 2하고 이렇게 만나는 그래프 되겠고 이걸 좀 대칭 이동해서 또 그려가야 되는 거죠. 0하고 2하고 이렇게 마이너스 1에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래프를 그려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대칭했는데 대칭 모양은 좀 어울리지가 않는 거군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 모양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이렇게 좀 그래프 그려가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이론 정리 파트에도 조금 이제 이차함수 그래프 그려가는 부분들, 특히 이제 절대값 그려준 이런 부분까지 좀 설명해 놨으니까요. 뭐 기회가 된다면 더 참고를 해서 학습을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직선 주어져 있고요. 근데 뭐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요. 직선을 좀 쭉 그어가지고 뭐 언제 4점이 만나는지 이런 것들 좀 알아봐야 되겠죠. 여기가 지금 좌표가 0일 때 그래프를 이렇게 지나가게 하게 되면요 당연히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나겠고 중간에 즉 기울기 것을 이렇게 접할 때 그걸 때도 역시 또 몇 개를 만나죠. 하나 둘 세 개 만나는 거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제 눈 크게 뜨고 이제 사이에다가 딱 긋게 되면 하나 둘 셋 네 개 만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 모양에서 지금 y 절편이 k가 되어 있는데 여기 좀 원점 지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k 값은 0보다 크다 결론이 나 있고 이렇게 좀 접하는 것보다 좀 작다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접할 때 이 값만 구하면 되겠죠. 이 답 모양 부분들이 그래프에서 이렇게 좀 귀결된다라는 사실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물론 이제 뭐 최종 풀이에서 이제 뭐 이렇게 접하는 부분들 구해야 될 부분들은 0보다 큰 쪽으로 풀리는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이런 부분들 하고 그 다음에 직선 자체가 x 플러스 k였죠. x 플러스 k하고 만나는 부분들 그럼 이제 x제곱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x 플러스 k는 이꼴 제로 접할 때니까 뭐 판별식 d를 알아봐야 되겠죠. b제곱 마이너스 4의 c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니까 k값이 4분의 1입니다. 접할 때 구해서 이제 이 값을 갖다 쓰면 되죠. 4분의 1 이렇게 써서 최종 답 k는 0보다 크고 4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프를 좀 그려가는 부분들이 풀이의 핵심이 되거는 그런 요소. 그러니까 주어진 식 부분들은 사실은
뭐 범위를 나눠서 풀 수도 있죠. x 값이 0보다 클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x 값이 0보다 작다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그래프를 그려가도 뭐 크게는 상관이 없으니까, 뭐 아까 뭐 절대값 부분으로 설명한 부분들에 너무 자극받아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잘 안 되면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그래프를 두 개를 좀 쪼개서 풀어도 되겠고요. 주어진 식이 이렇게 좀 바르게 곧바로 해석이 된다면, 이런 그래프의 절대값 그래프, 절대값된 x의 절대값한 그래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석이 빨리 된다면 오른쪽 쓱 그려서, 그죠? 대칭해서 왼쪽 쓱 이렇게 그려가는 모양이다. 이런 걸 좀 판단해서 이런 걸 좀 이용해서 좀 효율적인 풀이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직선 이렇게 문제에서 이제 해석을 해서 무엇을 풀어가는지 결정한다는 사실, 그 과정 내용 철저하게 좀 다시 들어서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쉽게 이런 문제들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차 이상의 당식 fx를 x-4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뭐 식을 좀 써가면 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를 공통 이용했었을까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qx 되면 되겠고, 나머지를 뭐 r 이렇게 써가면 되겠습니다. 당시 qx를 또 나눴을 때 나머지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렇다면 또 뭐 qx 부분들을 또 2배의 x-2에다가 몫을 그냥 ax라고 할까요? 플러스 r분의 이렇게 좀 써가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뭐 qx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좀 나와있으면 이 부분들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좀 대입해서 얼마나 좀 이쁘게 써가느냐 이런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인가요? 그럼 ax 플러스 r분의 1에다가 더하기 r 이렇게 써서 fx 좀 식을 써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요, 문제 풀이를 하려면 또 이거 좀 뭔가요? fx-1이라는 식을 또 좀 다시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식에다 x-를 대입하게 되면 2배의 x-3 되겠고, 다시 한번 x-3 이렇게 쓰면 되죠. a의 x-1 처리되겠고, r분의 1하고, 뭐, r에는 건 변화가 없으니까, 그대로 좀 식을 좀 써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것도 또 제곱을 해야 되네요. 와, 화려한데요? 이 긴 식을 좀 제곱을 해야 됩니다. 와, 그렇군요. 근데 뭐, 모양 형태만 좀 보여드리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너무 또 긴장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뭐 제곱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게 되면, 뭐, 여기 4배의 x-1에 아이고, 3이죠. 3의 제곱 이 정도까지 보여드리면 되겠습니까? 괄호 부분들 그냥 괄호치고 이렇게 제곱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r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뭐 2r에다가 여기까지 좀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4r에다가 x-2에 좀 괄호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다음에 r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필요하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다시 빼기 r제곱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이제는 좀 식을 조금 정리를 좀 어느 정도 해서 쓸까요? x-1에 제곱 빼기 r제곱이다 처리하게 되게 되면, 뭐 앞에 부분들은 그대로 쓰면 되는 거니까 4x-3의 제곱에다가 괄호의 제곱 되겠고, 여길 좀 자세히 써야 되는 거죠. 4r에다가 x-2에다가 괄호 부분들인데, 괄호 부분들이 2배의 x-3의 뭐 a의 a-x-1, 그 다음에 r분의 이렇게 좀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근데 이제 x-3의 이제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니까, 뭐, 앞에 부분들은 이렇게 x-3 제곱되어 있으니까 됐고요. 이 뒤에 부분들, 요 부분들만 식정리를 좀 다시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좀 전개를 하게 되면요. 8r에다가 x-3이죠, 이게. 3의 제곱에 a의 x-1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좀 곱하게 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4r이 좀 소거가 되죠. r하고 이제 그냥 썼을까요? 4r에 x-3에다가 r분의 이렇게 좀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좀 소거가 되겠죠. 이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앞에 부분 이렇게 좀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fx-1의 제곱 빼기 r제곱한 모양이, 일단 x-3의 제곱에다가 큰 괄호 열고, 이 앞쪽식이 뭐, 야, 이건 뭐 다 써야 되는데, 이건 좀 어마어마하군요. 4에다가 괄호의 제곱 이렇게 되면, 이 괄호 이거 무지무지 긴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나왔던 8r의 a의 x-1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뒷부분들은 결국 4의 x-3 써져 있는데, 바로 이 부분들은 이게 좀 나머지가 되가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좀 x-3의 제곱으로. 와, 이건 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그냥 뭐, 식변형하면 됩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식이 조금은 좀 길고 좀 복잡한 부분들이니까 조금 꼼꼼하게 좀 점검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나머지를 좀 구해달라 이렇게 처리해주면, 나머지는 뭐 4의 x-3입니다. 이렇게 좀 답을 써가면 되겠고요.
주어진 부분들, 사실 좀 약간 좀 눈치를 챌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좀 문제풀이 중간에 있어서 이렇게 fx-를 딱 만들어 놓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이 부분들을,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어진 식을 보게 되면, 제곱하면 뒤에 이제 r제곱 생기는 거니까 이항시켜서 이렇게 좀 빼면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인 거죠. 대신 이제 이쪽 괄호 부분들이 좀 기니까 요 부분들만 어떻게 좀 잘 처리할까 이런 거겠고, 뭐 중간에 또 뭐 제곱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중간에 이렇게 이런 항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런 거 좀 봐가면서 x-3의 제곱하고 좀 연관성이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보이면 조금 좀 식이 길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흔들림 없이 풀이를 좀 진행해 가서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잘 뭐 이렇게 좀 가로 형태지만 좀 제곱해가는 부분들이 큰 틀 자체가 흔들리지 않으면 뭐 제곱이 2ab 더하기 뭐 b제곱 이런 형태로 좀 써간 거니까 이항식해서 이제 r제곱 만들었고 나머지 식 써서 뭐 전개해서 식 모양 좀 살펴간 거니까 너무 좀 두려워하지 말고요, 자신감을 갖고 풀이를 진행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논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수원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t가 실수일 때 t-2분의 1부터 t 플러스 2분의 1까지, 뭐 x 간격 자체는 1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봐야 되겠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이곳까지 간격이 1이다.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들을 열심히 구했는데 최대, 최소 2차가 2가 되어야 되겠다. 이걸 만족해주는 t값을 모두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명한 풀이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또 문제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프 모양 그려가게 되면 2차 함수 그래프 그려갔을 때 꼭지점 x좌표 1이 되겠고요. 1일 때 함수값 미리 구해보게 되면 1을 대입해주면 4에서 2를 빼니까 2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이때 이제 중간에 이렇게 F형 이런 것을 값을 구하게 되게 되면, F형하고 이제 F2일 때 함수값이 되겠죠. 이때는 값이 좀 3 이렇게 되는 거라서, 중요한 것은 이때는, 지금 이제 대칭축 부분하고 이제 1만큼 쳐질 때 이 차이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미리 이 참수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아봤습니다. 자, 제가 이런 거 왜 했을까요? 자, 우리가 좀 문제 실질적으로 풀어가려면요, x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제 제한 변역에 해당하는 t-2분의 1, t 플러스 2분의 1 여기 부분들, 즉 t 플러스 2분의 1이 1보다 작다, 즉 t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이런 범위가 됐을 때는 mt 자체가 함수식이라고 보게 되면 ft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스몰 mt 최소값이라는 것은 f 그다음 뭐가 되죠? t 플러스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조금 결론이 나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좀 t-2분의 1 하고 t 플러스 2분의 1 사이에 이제 대칭축이 있게 되는 이런 내용일 때, 이때는 최대 최소 부분들을 열심히 좀 구해갈 수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값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왜냐면 문제에서 최대 최소의 차이가 2라고 해줬는데, 이게 좀 제한 변역 자체가 우리가 구해야 될 제한 변역이 간격이 1이죠. 그때 이제 간격이 1 될 때 차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대칭축을 포함해서는 차이 자체가 절대 2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범위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t값의 범위를 보게 되면 이항시키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이쪽에서 처리해주면 2분의 3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때는 절대 답이 안 된다. 결론 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곳 이렇게 됐을 때 t-2분의 1 값이 이제 1보다 좀 큰 거죠. t 값이 그러니까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최대값 자체가 f2 t 플러스 2분의 1이고요. 최소값 자체가 f t-2분의 1이다. 이렇게 좀 결론내서 풀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을 또 이제 어떻게 좀 현명하게 풀어가느냐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요, 이게 지금 이 참수 철저하게 대칭이거든요. 이쪽에서 구해간 이 부분들하고 오른쪽에서 구해간 이 부분들이 서로 이제 대칭 구조 형태의 좀 값을 갖기 때문에 굳이 두 쪽을 안 하고 한쪽만 해서 하더라도 값을 구해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들을 하나를 좀 이용한다면요, 자, 계산을 하게 되면 그냥 식에다가 이제 곧바로 쓰면 되겠죠. t 플러스 2분의 1에 제곱 빼기 2배에 t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3 빼기, 그래 좀 너무 여기도 또 공간을 좀 적게 써야 됩니까? 제가 좀 예리 있을까요? 가로 빼고 하죠. 이제 빼기 할 거니까 마이너스 고려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죠. 아래다 쓰면 되겠군요. 빼기 t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수겠고 플러스 2배 t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지면 이 부분들이 뭐 최대값 빼기 최소값 이런 형태가 되가는 거니까 일단 3 소거되고요. t제곱 소거되고 4분의 1 4분의 1 소거되니까 여기 t 이곳에 마이너스 t에 플러스 t 이렇게 처리되니까 2t 처리해주면 이제 좌측 정리 끝. 그 다음에는 또 여기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t 플러스 2t 소거될 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된 결과 이 결과가 2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뭐 t 값은 2 이렇게 해서 좀 결과가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뭐 1에 대해서 대칭해서 오른쪽에서 t 값이 2가 됐다는 얘기는 맨 위쪽에서 풀이한 이 부분들은 뭐 풀지 않아도 t 값이 얼마다 0이다 라는 사실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 t값은 0하고 2 두 개를 좀 풀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제가 좀 이제 효율적인 풀이해가는 부분들 보여드렸는데 요 부분들을 좀 이용하지 않으면 산수가 좀 길어질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가운데 부분들 열심히 해서 이것도 좀 여차하면 또 범위를 또 두 쪽으로 나눠야 됩니다. 여기 좀 이제 대칭축에서 이제 이 좌측에 있는 t-2분의 1이 더 크냐? 그럼 이제 이쪽이 최대값이 되겠고 물론 이제 최소값은 1이 되가는 건데 아니면 또 이 오른쪽 값이 또 더 대칭 쪽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느냐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해 가야 되는데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답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맨 처음 그래프 모양에서 1만큼 차이 나더라도 이 높이 차이는 1밖에 안 되는 거니까 최대 최소 차이가 2가 도저히 될 수 없다는 사실 이런 것 좀 이용해 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 하나 그 다음엔 이게 좀 대칭 구조라서 왼쪽에서 풀이한 거하고 오른쪽에서 풀이한 거고 거의 같은 값에 이제 범위 자체가 이제 반대 구조로 나올 거니까 이쪽에서 2가 됐을 때 1이 대칭이니까 이제 0이 이렇게 자동으로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해서 효율적으로 좀 답을 구해서 빠른 시간 내에 답안지를 좀 작성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20번 수험고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역시 좀 만만치 않은 문제가 나왔는데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서 잘 풀었으면 좋겠고요. 앞쪽 문제들 역시 수원고했다 라는 그런 문제 형태들처럼 제법 까탈스러운 문제들이 좀 제법 많았는데 연습을 통해서 그럼 실력을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수원고의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